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전하가 이동한다.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죠?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면 그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면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런 부호가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그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전하가 드리프트한다 그랬었죠, 그죠? 드리프트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드리프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밴드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여러 PN 접합 다이어드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렇게 뭐 이런 그림들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전압을 딱 걸었더니 이렇더라. 이때 이제 전자가 여기 있으면 굴러 떨어진다. 여기 굴러 떨어지고 홀은 여기서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자체도 우리가 드리프트입니다. 이게 기울어진 게 에너지가 기울어져서 철저하게 전자 관점에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자 관점에서 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밴드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으면 전자는 고개를 기울기가 있으면 굴러서 내려온다. 머릿속에 탁 생각하면 되고 공기방울 홀은 여기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웬만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뭐 PN 접합 다이오드, BJT, FET 할 때 다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컨덕티비티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했었거든요. 정의를 했었고 오늘은 그 디퓨전에 의해서 하는 얘기를 하면 좀 해보겠는데요. 이걸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갈 건데요. 디퓨전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식을 잠깐 얘기했었지만 요걸 이제 디퓨전이라는 거는 이게 확산이잖아요. 그죠? 확산이라서 기본적으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 농도가 전자 농도가 N으로 표현하고 홀의 농도가 P다.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N이다. 그레이디언트 P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 그레이디언트란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레이디언트란 게 단위 길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량이죠. 그래서 우리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우리 수학으로 미적 분할할 때 배웠을 텐데 변화량이란 것은 그레디언트 n의 미소 변이 이렇게 정의할 때 이게 그레디언트였습니다. 혹은 그레디언트 n은 미소 변이에 대해서 이게 변하는 양이 최대로 변하는 즉 최대 맥시멈 이 이제 방향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그 x, y, z 방향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그레디언트 n을 뭐 dn의 dx의 ax 더하기 dn의 dy ay 더하기 dn의 dg ag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제 기울기니까 그레디언트 n은 이 크기가 증가하는 방향의 방향입니까? 크기가 감소하는 방향의 방향입니까? 그레디언트 n이다. 그랬을 때 이 농도가 그레디언트는 그 값이 스칼라량이 증가하는 방향입니까? 감소하는 방향입니까? 자, 우리 민주적으로 결정해 보면 그 증가하는 방향 손 들어 볼래요? 감소하는 방향 손 들어 볼래요, 한번? 예. 잘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 볼래요? 예. 자, 그러면 만약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dn의 dx다. 증가하는 방향이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방향이면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방향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이 그레디언트 n은 플러스는 증가하는 방향이고 다음에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양의 방향이 우리가 방향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증가분이 dn, dl이 있으면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방향을 그 양의 방향으로 정의하겠죠. 그죠? 그죠? 뭐냐면 dn, dx가 있으면 얘 변화율이 양이면
그 방향이 양의 증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어떤 스칼라량은 그 스칼라량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조금 설명이 좀 빽빽 도는같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그레디언트란 거는 그레디언트의 스칼라량은 그 스칼라량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는 거 응용을 잠깐 해보면 그래 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T는 온도 그레디언트면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그죠? 그 수영이나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우나가 있으면 추울 때 그레디언트 T가 큰 방향으로 자기가 가겠죠, 그죠? 사람들 쫙 이렇게 모이겠죠, 그죠?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모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레디언트 T가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란 어떤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확산이라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요 강의실에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앉은 자리보다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비어있는 자리로 간다 그랬죠, 그죠? 심리적으로 비어는 가서 앉습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n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죠? 그레디언트 n이라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내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얘기는 그레디언트 n의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n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실제 흐른다. 일단 그레디언트 p의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 이건 흐르는 건 같습니다. 같고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류는 양의 그 전하의 흐르는 방향이 전류 방향과 같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해보면 전류는 이렇게 요게 그 전류 방향이 될 거고요. P의 디퓨전에 의한 어떤 전류가 비례할 거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에 비례할 거다 할 수 있고, 전자의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을 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을 곱을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얘가 사실은 전류가 흐를 거다, 디퓨전에 의해서. 그래서 전자의 밀도의 그레디언트의 같은 방향으로 전자의 디퓨전 커런트고, 홀의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정의할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비례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전류를 제2의 n의 디퓨전 전자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부호인데요. 부호는 여기에 dn의 dx 그레디언트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에 플러스 방향이니까 차지양, 이건 개수니까요. 개수에다 차지를 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를 이제 상수에 비례할 텐데요. 이 상수를 우리가 디퓨전 코에피션트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자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라 얘기하고, 홀의 디퓨전 커런트는 똑같이 비례하는데 dp의 dx인데 얘는 플러스 2다, 마이너스 2다. 여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요. 마이너스이고, 여기에 확산 계수는 마이너스 d의 p다라고 이렇게 비례 상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다 하는 게 위에 표현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홀의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토탈 전류는, 총 전류는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한 거가, 전자는 E의 N의 뮤의 N의 E 필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홀은 플러스의 E의 P의 뮤의 P의 E 필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는 E의 디퓨전 코에피션트의 그레디언트 n이고, 마이너스의 E의 D의 P의 그레디언트 P다. 각각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 홀의 농도,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 디퓨전 컨스턴트 이렇게 표현의 전체 전류가 일렉트론과 홀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거, 그다음에
농도 차이양 요 네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네 개를 풀어가지고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도 나오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 얘를 걸었을 때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으니까 각가지 근사를 막 씁니다. 써서 이건 N 타입이다, P 없다 치자. 아 이게 P 타입, N 타입, N이 없다 치자. 이렇게 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쉽게 근사시켜 가지고 풀어서 실제 전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전자효率시간에 배우는 V하고 I 관계이거든요. 자, 그런 관계가 이제 이 반도체에서 그 소자 구조라든가 어떤 전제 조건이 달라질 때 전류와 전압 특성도 같이 달라지게 되고 이 모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차지 덴시티에 대한 그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우리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란 얘기는 우리가 한 점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보면 네트 요 안에 변화가 있는 건데요. 이 안에 들어온 우리가 플럭스라는 걸 정의합니다. 플럭스라는 걸 정의하는데 얘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위 단면적당 들어온 개수인데 이거를 F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F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요거를 N 전자에 들어오는 을 쓰고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전자가 요 위치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요 중간에 있을 때 랜덤하게 오른쪽 움직이고 왼쪽 움직이고 반이 움직이는데 오른쪽 움직이고 반이 움직이는데 요 안만 비교했을 때 이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비교해 보면 요 안에 들어 있는 것의 그 개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정문을 해보면 단면적이 A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오는 개수가 요게 전체 부피가 길이가 L이다 그랬을 때 요거 L이라 그래, 요거 X라 그럴게요. X라 그랬을 때 볼륨이 A에다가 X 한 것이 단면적하고 요 X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캐리어 농도 N을 곱을 게 전체 이 볼륨에다가 단위 부피다 개수를 하게 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들어있는데 요 안에 게 단위 단면적당 나가는 것의 개수는 들어오는 것의 개수는 A, X가 이제 요 단면이 A이고요. 단면적당 그리고 요 부피가 이제 V A에 X에 이제 N인데요. 이게 이제 단위 시간당 오는 것의 개수거든요. 넘버 세컨드 그다음 단위 제곱 면적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dx dt 바로 속도입니다. 이게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죠, 그죠? 그래서 요 플럭스란 것은 이제 단면적으로 나눠지고 단위 부피당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얘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것의 속도는 이제 요 중심을 따졌을 때 중심을 바로 전이 마이너스 L로 두고 그 다음에 플러스 L로 둬서 단위 시간당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변화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의 N을 얘기할 때 2분의 속도에다가 농도니까 2분의 속도는 VTH, thermal velocity, 그러니까 열 에너지에서 움직이는 속도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왜 2분의 1이냐? 오른쪽 가는 것과 왼쪽 가는 것 중에 오른쪽 가는 게 2분의 1이니까 그것도 오른쪽 가는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빼면 여기에 N의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마이너스 L 위치에서의 단위 부피당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VTH의 N의 플러스 L 여기에서 나가는 그 둘 차이가 덴시티 단위 시간당 단위 단면적당 얘가 들어온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2분의 VTH에다가 N-L에다가 N 플러스 L인데 N에 마이너스 L 마이너스 N에 L인데 이게 이제 테일러 정리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2분의 VTH에 여기에다가 N에 제로 마이너스 L에 라운드 N 라운드 X고요.
그다음 1차까지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n에 제로에 플러스에 l에 라운드 n에 라운드 x가 요 nl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삭제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VTH의 마이너스 L의 라운드 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마이너스의 VTH의 요게 편비분 이제 X만 있다 쓰면 DN의 DX다. 그거 이제 여기 L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VTH의 L의 뭐 그레이드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수니까 여기다 차지장을 곱을 게 전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차지장을 곱을 한 건데 커런트 덴시티가 되는 거는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다가 요 전자의 플럭스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E VTH의 L의 DN의 DX다라고 되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일렉트론인 경우고, 그다음에 홀은 디퓨저는 이제 플러스이니까 플러스 2에다가 F의 홀이다라고 해서 이제 똑같이 해보면 마이너스의 2의 VTH의 L의 DP DX다 해서 제가 그 정성적으로 표현한 거하고 지금 얘가 진행할 때 이제 어느 작은 볼륨을 생각해서 옆에서 오는 거하고 나가는 곳 차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의 개수다, 플럭스다라고 계산해서 그 플럭스란 거는 단위 면적당 가는 것의 개수니까 전류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차지 크기를 곱을해야겠죠. 전자는 마이너스 2, 홀은 플러스 2를 곱을해서 이 플럭스로부터 전류密도로 변환하는 식을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했던 여기에서 디퓨전 컨스턴트라는 것의 정체가 드러났죠. 정체가 드러났는 게 이게 뭘까? 디퓨전 컨스턴트는 뭘까? 그랬을 때 분명한 건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전류가 커진다. 얘다 DP가 커져도 전류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얘를 지금 유도한 걸 보면 이 DN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 요거죠. 그 다음에 DP에 해당되는 것도 VTH에다 L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 평균 속도에다가 얘가 이동한 거리, 그 다음 평균 속도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을 한 거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딱 그 농도차가 생겼을 때 걔 하나하나의 속도 있죠, 속도. 얼마나 빨리 가느냐, 빨리 안 가느냐. 그 속도하고 걔가 그 순간에 1초에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 걔가 결과적으로 이 전류의 그 농도의 차에 비례하는 전류 성분을 준다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모빌리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모빌리티는 뭐였냐면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는 여기에 속도라는 게 전기장에 비례하는데 여기에 비례 상수가 모빌리티였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이 M에서 L수록 빨라질 텐데 그 비례 상수가 모빌리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일렉트릭 필드하고 속도의 비례 상수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디퓨전 컨스턴트를 비교해 보면 디퓨전 컨스턴트는 여기 속도하고 여기에 서멀 벨라시티하고 그다음에 이동한 거리니까 이거의 비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디퓨전 컨스턴트는 의미를 보면 그레디언트 농도 차에 의해서 흘러가는 전류가 되니까 똑같이 얘가 농도 차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다 하면 그 비례 상수가 디퓨전 컨스턴트. 전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다. 그 B가 모빌리티.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일렉트릭 필드하고 그다음에 그 캐리어 디퓨전에 관한 요 내용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전기장에 의한 거하고 요 좀 앞에 써놓은 걸 좀 열어놓을까요? 여러분 다 앞에 그 PPT에 다 나온 거지만 손으로 쓴 걸 그래도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 내에서 내가 전압을 걸어서 전기장을 만든 행위, 배터리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드리프트를 내가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반도체 내에 여기에 뭔가 한쪽을 뜨끈뜨끈한 온도를 높여가지고 뭐 온도를 높이면 열 온도가 열의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에 곳에 의해서도 얘가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리어 농도를 바꿨을 때도 얘가 이동하는 전류 성분이 생길 거다라고 생기니까 PN 접합 다이오드를 딱 붙여놓으면 P 타입과 N 타입을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P에 홀이 많죠, 그죠? 홀이 많고 N 타입은 뭐가 많습니까? 전자가 많죠.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 입장 전자 N은 내가 전자가 많네. 그래서 전자가 쭉 스며들어가서 P로 스며들어가겠죠, 그죠? 쭉 스며들어가고, 그 다음에 P는 자기가 봤을 땐 자기가 홀이 많잖아요, 그죠? 홀이 많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N 쪽이 홀이 별로 없네. 그러면서 홀을 쭉 이래 가니까 이제 이 P 타입에는 홀이 N에 뺏겨가지고 디플리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 타입은 전자가 많아서 얘가 반대편에 P 타입에 전자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그 붙여놓으면 다 디플리션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과자가 많이 있다, 동생가 과자가 많이 있으면, 내가 과자가 너무 많으면 동생이 과자 하나도 없으면 그래도 과자 한두 개 주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농도 차에 생기는 디퓨전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 거부감이 생겨서 못 주겠죠, 그죠? 너무 많이 줬다 그러니까 이제 역기전력이 생겨가지고 더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실제 요 차지가 있는 반도체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상황을 이제 하나 만드는 게 뭐냐면요. 이 캐리어 디퓨전이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 임퓨리티를 이제 그레이디드 임퓨리티, 그러니까 약간의 농도차를 쭉 줍니다. 이렇게 농도를 쭉 줘가지고 이 임퓨리티 자체가 불균일한 거, 여기는 좀 더 많이 하고 여기는 적게 하고 이렇게 위치별로 다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일한 도핑을 하게 되면 한쪽에 차지가 많잖아요, 그죠? N 타입을 불순물을 많이 여기 이 위치에는 많이 했고 여기는 적게 했고 중간에는 중간으로 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 약간의 이렇게 농도차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거를 시작. 자, 음에 딱 들어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도핑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요 EFI에서 요 인트리지 페르미 레벨 도핑을 이 영역은 X는 0에서는 도핑을 많이 하면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컨덕션 밴드로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죠? 그죠? 이쪽은 도핑을 많이 했습니다. 임퓨리티를 많이 넣어가지고 도핑을 하면 캐리어 이 도너가 임퓨리티 많아지면서 이 페르미 레벨이 높아진 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도너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도핑을 적게 하면 이 인트리지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E에 이쪽은 F가 1이 되고 여기는 E에 F가 될 겁니다. 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왼쪽은 도핑을 좀 불순물을 불순물 많이 넣고, 오른쪽은 불순물을 적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불순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전자를 많이 공급할 거잖아요, 그죠? 머저리티 캐리어 일렉트론의 양이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불순물 적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전자 양이 적습니다. 그럼 딱 생각해봐도 얘가 한쪽으로 쭉 흘러갈 거잖아요, 그죠? 흘러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자가 왼쪽에 오른쪽 쭉 흘러가겠죠, 그죠? 흘러가는데 흘러간다는 얘기는 그 자기가 떠나온 불순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퓨리티가 X는 0 근처에서
자, 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X는 0 근처에서 불순물이 많죠, 그죠? 많은 거기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 수 있거든요. 그럼 돌 수 있는데 전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좀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흘러가면 걔가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면 딱 흘러갔을 때 자기가 원래 결합되어 있던 곳은 뭐로 차징된다 그랬습니까? 플러스로 차징된다 그랬죠. 원래 뉴트론에는 전자 딱 나가니까 플러스 차징되니까 곳곳에 별처럼 X는 0 근처에서 플러스 불순물 이온들이 딱 떠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전자 쫙 이동하니까 플러스가 막 떠 있을 겁니다. 스페이스 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쫙 이렇게 공간에 박혀 있는 임모바일한 그런 차지가 거기서 플러스가 쫙 있고 모바일한 전자가 쫙 이렇게 옆으로 가겠죠, 그죠? 쭉 가면 왼쪽에는 플러스가 있는 거죠. 그죠? 왼쪽에는 플러스가 쫙 되어 있는 거. 오른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자가 쭉 가니까 그쪽 전자가 많죠. 전자가 많으니까 세보면 이동하고 나면 전자가 가고 나면 여기에는 스페이스 차지 플러스가 막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막 있겠죠, 그죠? 전자 흘러간 전자 쭉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온 임퓨리티 애톰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플러스 쫙 있고 자기 떠나왔으니까 전자가 많죠. 그럼 내부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전기장이 생기겠죠. 전기장이 생기면 요 사이에 전기장이 딱 이 방에 생깁니다. 요 상이 생기면 그 다음에 떠나올 전자가 더 있으면 이 전자가 이쪽 떠나올라 그랬는데 여기에 인터널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겼으니까 이 전기장에 의해서 얘는 떠나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내부에 빌트인 된 전기장이 이 추가적으로 전자가 못 가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E가 되도록 이게 밸런싱이 딱 맞을 때까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쭉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은 플러스로 이제 빌트인 그 전기가 생겼죠, 그죠? 플러스 많이 생겼으면 플러스 생겼으면 우리가 밴드 한다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은 페르미 레벨을 맞춰준다 그랬죠, 그죠? 두 가지 페르미 레벨 다른 것이 붙여놓으면 얘가 쫙 맞춰서 내려온다 그랬죠, 맞춰질 때까지. 맞췄다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그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한쪽에다 플러스를 걸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얘가? 플러스를 걸면 내려가고 마이너스 걸면 올라간다 그랬죠. 얘 플러스 걸렸잖아요, 그죠? 쭉 내려가겠죠, 그죠? 쭉 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페르미 레벨이 쭉 맞춰질 때까지 쭉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맞춰져서 자,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페르미 레벨이 쫙 맞을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요게 밑으로 내려가서 요래 되고요. 그럼 여기에 컨덕션 밴드가 되고 그럼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쭉 맞춰지도록 이 그레이디드 임퓨리티 디스트리뷰션이 되면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되고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이렇게 밴드 배치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요 컨덕션 밴드 요게 그대로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되고 이제 전자가 밀도는 전자가 더 이상 못 가게 올라가려 그래도 굴러 떨어지니까 갈라 그러면 굴러 떨어져 하니까 이 전기장에 의해서 요게 이제 공간적으로 스페이스 차지 영역이 생기면서 왼쪽에 스페이스 차지 생기면서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고 이것에 의해서 그 더 이상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가 되도록 얘가 내부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순서적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조금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말로 설명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짧게 얘기해도 도너 임퓨리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자 이동해서 도너 많은 쪽에 플러스 전자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고 전자가 지나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스페이스 공간에 내부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고 추가적으로 전자 갈라 그랬더니 이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더 못 가서 이제 딱 평형 상태가 되고 얘가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을 배치하게 되면 이 도너 불순물이 많은 쪽이 컨덕션 밴드 가까운 쪽이고 도너 불순물이 낮은 쪽이 인트린지에 가까운 쪽인데 얘가 처음에는 분리율이 있다가 얘가
전자 이동하면 쭉 내려와서 이 페르미 레벨이 딱 맞춰진다. 해서 이제 이런 포텐셜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설명한 거고 1분만 쉴까요, 여러분? 1분만 쉽시다. 예. 기시감 키고 예. 수치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오늘 첫 시간 제일 힘들죠? 예. 저도 오늘 제일 길이 많이 막혀서 오늘 되게 힘듭니다. 아슬아슬하게 중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하고 자, 기시 한번 켜고 다시 할까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graded impurity concentration, 그래서 이렇게 x는 0일 때 요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너무 기울였네. 너무 기울였네요. 네. 너무 기울였고, 여기 이렇게 갖고, 그다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페르미 에너지고요. 그다음 인트린직 레벨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게 E의 F의 인트린직 레벨이고요. 이게 E의 컨덕션 밴드고 E의 밸런스 밴드다라는 겁니다. 여기 X는 0에서부터 이렇게 X는 0에서부터 X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표현했을 때 스페이스 차지 임모바일한 그런 이온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갖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빌트인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빌트인 인터널한 이제 이런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얘가 왜 내려왔냐? 페르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래 해도 되고, 빌트인 포텐셜이 플러스 많이 생겼으니까 이쪽 플러스니까 이게 쭉 내려왔다. 전자를 빼내니까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이제 이 내려온 거를 이 일렉트릭 필드에서 우리는 사실은 포텐셜이 생깁니다. 포텐셜이 생기는데 이 포텐셜은 그 왼쪽이 높습니까, 오른쪽이 높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왼쪽이 플러스잖아요, 그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습니다. 낮은데 이 포텐셜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이 값입니다. 이 차이. 페르미 에너지하고 이 인트린직 페르미 차이니까 에너지에다가 E에 F에다가 마이너스 E에 인트린직 레벨을 나눠준 거 빼다가 여기에다 E로 나눠준 것이 우리가 포텐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포텐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 전자기학 배울 때 이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죠? 포텐셜의 변화 그레이디언트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이제 전자기학 배울 때 포텐셜에다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취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다라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페르미 레벨은 이제 하나의 상수니까 이제 위치 여기에서 그 요 인트린지한 레벨이 바뀌는 거를 이제 보면요.
그럼 여기서 보면 E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DE의 위치별로 FI에다가 DX다. 여기는 상수로 다 같으니까요. 위치별로 달라지는 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 필드가 E의 x는 이제 2분의 1의 DE의 F의 I의 DX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컨덕션 밴드 전자 밀도는 인트린직한 전자 밀도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여기다가 EF 마이너스 EFI라는 요 식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여기 표현을 할 때 NC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를 KBT 하고 같은 얘기인데 얘를 이제 표현할 때 페르미 에너지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로 변화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E의 F 마이너스 E의 인트린직한 레벨의 페르미 에너지는 KBT분의 로그의 NI분의 N 제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N0가 X가 컨덕션 밴드의 전자 밀도가 임퓨리티를 이제 그 넣어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밀도를 다르게 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익스트린지얼 세미컨덕터에서는 거의 도핑 농도하고 같다라고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0를 이 컨덕션 밴드의 전자 밀도는 이 X 위치는 이 각 X 위치에 도너 컨센트레이션과 근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실제 주입한 도너 컨센트레이션의 양으로 할 수 있어서 근사적으로 얘를 ND에다가 X다. X 위치에다가 넣어준 도너의 컨센트레이션을 빼준 빼준 게 아니라 요거와 거의 근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온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식을 근사할 때 KBT에다가 로그의 NI분의 N 도너의 X다.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가 있는 거죠. EF의 마이너스 EFI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위에 일렉트릭 필드하고 연결을 지을 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 마이너스 양쪽을 해보면 페르미 에너지는 여기서 다 컨스턴트한 값으로 했으니까 DE의 FI의 DX는 KBT는 그대로 가고 로그의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떨어지고 NDX분의 1에 이거를 미분하면 DNDX DX다 해서 우리 로그 Y는 미분하면 Y분의 1에 DY DX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ND를 하면 얘가 로그를 미분하게 되면 분모에 대해서 DN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식을 이제 써보면 일렉트릭 필드 EX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KBT 나누기 NDX의 DND의 X의 DX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너 위치별로 도너의 양을 바꿔줄 때 거기로 생긴 최종 X 방향 일렉트릭 필드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드하고 여기 이 필드하고 이 필드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전기장이 생기면 이 내부 전기장이 생기면 요것에 의해서 지금 보면 드리프트 커런트도 생기겠죠. 이것에 의해서 생기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보니까 이
J의 전자에 의한 값은 우리가 세보면 E의 N의 mu N의 E 필드에다가 플러스에 E의 D의 N의 Dn dx.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EX가 여기서 나오죠, 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면 여기가 EN mu N은 그 써주고, 자, N은 거의 이 N은 근사할 때 ND의 X라고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랬으니까 이 식을 바꿔서 이게 N을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ND의 X의 mu N으로 근사가 되고, 이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D X의 KBT의 DND의 X의 DX가 요 드리프트 커런트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이 N도 임퓨리티의 그 도너 컨센트레이션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의 E의 DN의 DND의 DX다.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식이 좀 복잡긴 하죠, 여러분, 그죠? 자, 식이 복잡긴 한데 앞에는 드리프트 커런트고 뒤에는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디퓨전 커런트 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이게 전자가 쭉 이동하는데 내부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갈라 그러다가 얘가 전자가 더 못 가고 반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농도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디퓨전 커런트하고 두 개가 딱 만나서 전류가 0이 될 때까지 얘가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퀄리브리엄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가 0이다라는 겁니다. 이퀄리브리엄일 때, 이퀄리브리엄. 쭉 전자가 쭉 가서 계속 가다가 내부에 생긴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더 못 가고 얘가 딱 멈춰서 그 다음에 전류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at equilibrium일 때 제가 0이더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재밌는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뭐냐면 이제 재밌는 상황, 저 혼자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은 결과를 한번 봅시다, 한번. ND가 약분이 딱 되죠, 그죠? 다 약분됩니다. 잠깐만요. 이 약분이 되는데, 자, 약분이 되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dndx, dx를 묶어낼 수 있습니다. 묶어내면 여기에서 E도 묶어내면 그래서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2분의 KBT의 mu n이 나오고 뒤에는 플러스 dn 괄호치고 E를 하고 dn d의 x의 dx는 0이다라는 식이 딱 나오죠, 그죠? 이퀄리브리엄일 때. 그럼 이퀄리브리엄일 때 뭐가 딱 되냐면 이걸 또 보니까 좋은 관계식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0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는 뒤에는 2분의 KBT의 mu n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넘기면 mu의 n이 d의 n의 b가 2분의 KBT다 라는 관계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반도체에서 한쪽에 도너를 좀 높이 해서 얘가 디퓨전의 커런트가 쫙 흘러갔고 무한대로 흘러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영구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딱 붙여놓기만 해도 저렇게 쫙 흐르니까 얘가 에너지를 막 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구적으로 흐르지 않고 가다가 이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얘가 못 올라가게끔 하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얘를 서로 캔슬해 줍니다. 딱 캔슬해 주는 그 시점을 딱 보니까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모빌리티하고 정확히 B가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게 보면 이게 이제 요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요거의 관계가 이제 모빌리티 관계가 온도에 의해서 그냥 상수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일렉트론 볼트 단위잖아요, 그죠? 일렉트론 볼트 단위 KBT가 상온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26 미리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25.9 26 미리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대략 몇 분의 몇이라 그럽니까? 분수 나타내면 몇 분의 몇 이래 됩니까? 0.025는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분수 나타내면 몇 분의 몇 정도 되죠? 뭐 외울 건 아닌데 계산해보면 대략 40분의 정도 나오죠, 그죠? 그쵸? 40을 곱하면 1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0.025에다가 40을 곱하면 1이 되나요? 0.025 40 되죠, 그죠? 자, 40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40분의 상온에서 대략 40분의 1이다. 룸템에서 300K에서. 자, 그럼 40분의 1 얘기는 내가 모빌리티 값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모빌리티에다가 대략 40을 나눠주면 디퓨전 컨스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제가 책을 여기 안 했는데 그림을 모빌리티하고 디퓨전 컨스턴트 두 개 비교한 게 있거든요. 걔가 대략 모빌리티에 40을 나눠주면 디퓨전 코에피션트의 숫자와 비슷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수업 자료 있는데 거기에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있으면 대략 40을 디퓨전 컨스턴트에 40을 곱을 했을 때 대략 모빌리티 값이 나오는지 수업 자료 있으면 한번 해볼래요, 한번? 예. 대략적으로 교재만 보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 확인해 봤습니까, 여러분? 예, 대략 나오는 거 대략 나오죠, 그죠? 좀 그래 대략적으로 상황은 임퓨리티에 의해서 임퓨리티를 불균일하게 했는데 결론은 이제 이런 모빌리티와 이런 관계를 구할 수 있는 이걸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그럽니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인슈타인이 맞습니다. in mc 스퀘어 할 때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준형, 예, 좀 이해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조희재, 예, 좀 어렵습니까? 서지원, 예. 허재준, 좀 어렵습니까? 예, 어디가 제일 어렵나요? 수식이 많이 어렵나요? 수식이 많아서 네. 한 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못 보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엄희용 조금 이해됩니까? 네? 어려워.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 모양이다, 그죠, 여러분? 네. 박지민 좀 어떤가요? 어려워요? 네. 김준희, 설용환, 네, 좀 어려워요, 많이. 네.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렵다, 그죠? 네, 어려우니까 잠깐 놓친 거를 다시 한번 보면요,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면요. 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농도 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단위 시간 흘러간 차지량이기 때문에 쿨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의 농도 차기 때문에 여기 차지량을 곱을 해서 전류로 이제 바뀌는데, 이런 보는 것처럼 농도 차에 의해서 전류가 디퓨전 커런트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정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부호도 여러분 전류 밀도 같은 전자의 전류 밀도는 전자의 그레디언트의 그대로 값을 같은 방향이고, 홀인 경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흘러간 전류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흘러간 전류하고 그다음에 농도 차에서는 전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난다라고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에 대한 우리가 흐른 개수를 이제 이렇게 하나가 움직이는 속도가 주어졌을 때 미소한 어떤 공간을 생각을 해서 이 미소한 공간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의 차이가 이 안에 실제 들어오는 것의 개수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요 2분의 1로 표현을 해서 이제 바로 전과 후를 뺀 것이 이 안에 실제 들어간 양이다라고,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차지를 곱을 해서 실제 디퓨전 커런트로 비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식과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식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디퓨전 컨스턴트라는 것이 이 서멀 블라스트에다가 실제 가는 속도에다가 이동하는 거리 정도를 곱을 한 게 어떤 직관적인 값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반도체에서 소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시뮬레이터가 티캐드라는 여러분 피스파이스 썼었죠, 그죠? 회로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딱 런 하면 이제 전류 얼마, 전압 얼마 딱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회로 시간에 여러분 수식을 다 배웠죠, 그죠? 이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했을 때 전류 전압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지만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는 스파이스를 딱 돌려가지고 딱 결과 얻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이 반도체에서 이렇게 전기장 걸어주면 전류 흐른다 이렇게 다 배우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티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걔를 딱 전압 걸어주면 전류가 얼마 흐르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데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류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딱 좋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못했던 게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했을 텐데, 요 하나의 예를 이그샘플로 요 위치마다 다른 도너를 일부러 넣어서 그 사이에 생기는 페르미 레벨이 이 도핑 농도 높은 쪽은 컨덕션 밴드에 가깝고 도핑 농도 낮은 쪽은 컨덕션 밴드 멀고 한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가 페르미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설명하게 끝나는 건 좀 아쉬워서 제가 여기에 실제 리얼 스페이스 상에서 플러스 차지가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고 여기 흘러간 전자가 이 내부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못 가고 어느 상황에서는 전류가 0이 되는 상황이다 라는데, 그 0이 되는 상황을 이제 이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디퓨전 커런트를 이제 가정해서 얘를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도핑을 했을 때 도핑한 양과 이제 페르미 레벨 위치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근사를 해서 여기서부터 요 그레이디드 임퓨리티 그레이드 된 것에서 0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보니까 희한하게 이제 요 모빌리티하고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희한하게 온도에 대한 어떤 값으로 비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제 이 모빌리티와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2분의 KT로 이제 비란 거를 앞으로 좀 갖다 쓰겠다. 이제부터는 모빌리티 따로 그다음에 디퓨전 코에피션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대략 이런 관계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랑 있어서 요게 앞으로는 이 관계식을 갖다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레이디드 임퓨리티라는 요 반도체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식에 대해서 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식에서 왜 이렇게 썼는지를 전제 조건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혹시 동영상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으니까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이제 자, 다음에 이 캐리어 농도라는 거랑 계속 나오고 모빌리티라는 거는 나오잖아요, 그죠? 캐리어 농도나 모빌리티 나오는데 이제 알아낸 건 뭐냐면 내가 도픽을 얼마 했을 때 근사적으로 컨덕션 밴드 위에 있는 캐리어 양이 얼마다, 혹은 밸런스 밴드 안에 있는 홀인 양이 얼마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모빌리티도 알고, 그 다음에 뭐 디퓨전 코에피션트도 알고 되는데 이 값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값이 어떻게 우리가 알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실제 그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가운데도 이 경우는 인트린직한 캐리어 농도인데 값이 얼마로 나와 있는데 실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하고 실제 이론적 계산하는 방법에서 이론적 계산할 때 중간에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들어갔었죠, 사실은. 이게 페르미 디렉 인테그랄인데 이거를 과감하게 그냥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터 바꿔가지고 다 계산하고 무한대까지 다 해버리고 스퀘어 루트 도스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가정해서 다 계산하고 그런 가정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캐리어 농도 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했을 때 우리 쓰는 게 홀 이펙트입니다. 따라해볼래? 홀 이펙트.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홀 이펙트 아닙니다. 이거. 홀이 아니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홀 이펙트. 소문자 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겠죠, 그죠? 홀 이펙트인데 여러분 소리 내어서 여기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 수식도 다 읽어요, 일단.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일단 읽기 어렵죠, 그죠? 읽어보라는 얘기는 그 하늘천 따지처럼 읽어보면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읽어보라는 거고요. 이제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뭐냐면 어떻게 이게 캐리어 농도를 아는 방법이 되느냐라는 건데 자기장을 이제 우리가 이런 좌표계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좌표계를 x 방향 ax, 그다음에 y 방향 ay, g 방향 ag 방향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홀로 할게요.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으면 이렇게 생겨 있는 그런 평면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 딱 걸려 있습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자기장이 수직으로 걸려 있거든요. B 필드가 B의 G 방향에 AG 방향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쪽 방향 힘을 받습니까, 여러분? 플러스 Q가 지금 X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V가 VX 방향의 AX인데 그럼 힘을 어디로 받습니까, 여러분? 왼손 씁니까, 오른손 씁니까? 왼손 쓰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방향이 플러스니까 요 중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수직되어 있으니까 뭐 어디 방향 됩니까, 이게? 힘을 어디로 받죠, 그러면? 예? 아래로 받죠. 그죠? 아래로 받습니다. 아래로 받아가 얘가 쭉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플러스가 쫙 쌓이겠죠, 그죠?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내부 필드가 딱 생기는데 요 사이에 전압을 재면 V를 딱 재면 요 내에 들어 있는 캐리어 농도하고 이 재료의 모빌리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모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고 캐리어 농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뮤를 알면 디퓨전 코에피션트도 아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얇은 반도체를 잘라가지고 전압을 딱 걸어놓고 전류를 딱 흘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 걸어주면 수직으로 전압을 딱 재면 여기에 이 전압 가지고 전압과 전류 가지고 이 안에 이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하고 이 반도체에 흘러가는 모빌리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홀 이펙트라 이게 홀 이펙트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 요 내부에 빌트인 거 걸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휘지 않을 때까지 이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QE, 요 받는 힘에 열로 휘어지는 힘을 Q에 E Y를 표현할 수 있고요.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생기니까 A Y 방향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휘어지려는 힘은 이제 우리가 로렌츠 QV의 B가 우리가 로렌츠 폴스입니다. 생각해 보면 얘가 Q의 V의 X 방향에 B의 G 방향이 같을 때 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하고 반힘하고 요게 이제 로렌츠 힘, 일로 가려는 힘하고 절로 가려는 힘하고 딱 매칭이 되어서 딱 중간으로 가게 되거든요. 요때 이제 요 관계를 만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Y가 V의 X의 BG다라고 이거를 홀 필드라 그럽니다. 홀 필드라 그러고요. 요 폭이 W라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생긴 홀 전압은 V의 H란 것은 W에다가 E의 Y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곱을 해주면 여기 Vx가 되니까 Vx의 W의 B의 G가 홀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류 JX라는 거는 전기 전도도 이게 홀이니까요. N이 뮤, PE의 뮤의 홀에다가 E의 X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밀도입니다. X 방향의 전류 밀도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JX는 단면, 요 두께가 T라 그랬을 때 W의 T분의 I 방향 흐르는 전류 IX입니다. 이게 전류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서 지금 요 VX는 또 뭐냐면 요 뮤 P에다 EX 한 게 얘가 VX입니다. 모빌리티에다가 전기적 곱을 한 게 VX가 되니까 결과 여기에서 VX는 관계에서 PEW T분의 IX다라는 관계가 여기서 나오고요. 이 관계를 어디에 넣냐면 여기에 넣습니다. 여기 넣으면 이제 V 홀 전압은 IX에다가 PEWT에다가 WBG다. 그럼 W 약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PET분의 IX의 BG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P는 어떤 걸로 넘기면 P는 VH의 EVHT의 IX의 BG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홀의 컨센트레이션은 우리가 측정한 홀 전압의 이 두께 그리고 흘려준 전류 그다음에 자기장 세 개를 알면 캐리어 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전하 종류를 종류하고 전하 밀도를 우리가 최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얇은 반도체가 있을 때 얘가 전류 흘려주면 그 다음에 자기장 걸려 있을 때 수직으로 걸린 전압을 딱 측정하면 희한하게 그 안에 있는 전하 농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홀 이펙트다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하냐면 요 비평형 상태 조금 진도가 좀 느리긴 한데요. 반도체에 들어간 여분의 전하는 어떻게 흐를 것이냐. 빛을 딱 쬐일 때
온도를 갑자기 확 늘릴 때 지금까지 했던 거는 평형 상태에서의 전하 밀도를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비평형 상태, 순식간에 변하는 그 상태에서 소자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